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정학개론 황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정학개론은 교정,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자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사회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정학개론은 어떻게 보면 교정 파트가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범죄를 바로잡잖아요. 그러면 범죄자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과거 범죄자인데 앞으로 또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이에요. 과거 범죄에 대해서 미래에 장래에 어떻게 하면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재범 방지와 관련된 파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장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범죄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수사 절차를 거쳐서 재판 절차를 거치고 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일단 순서는 대부분 범죄를 하게 되면은 경찰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죠.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고요.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판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이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절차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교도소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판 절차에서 미결수는 구치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구치소에서 여기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단 넓게 보면은 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까지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재범 방지라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교도소라는 시설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교정학에서는 또 다루는 게 이 범죄자가 왜 범죄를 했을까라고 하는 범죄 원인을 또 다뤄요. 이제 범죄 원인, 이런 거를 우리가 형사정책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해서 형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치료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범죄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범죄 대책에 대해서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교정학개론에 이제 교정을 담당하는 곳이 어딘가라는 걸 좀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보면, 법무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정본부장이 교정에 대해서 일단 총괄을 하게 됩니다. 저 그 밑에는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이 있고요. 저 그 밑에 8개의 과가 있는데, 이제 교정기획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심리치료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교정학 파트에서 다뤄질 거고요. 그러면 교정본부의 하부 조직으로 지방 조직에는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에 또 경찰서, 구치소, 지소까지 해서 17개의 하부기관이 있고요. 대구에는 또 18개, 대전에는 10개, 광주지방교청에는 9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직에 합격하면 여기에 이제 속해 있겠죠. 그리고 구급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교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후로는 이제 승진하면 교사, 교위, 교감, 교정관, 서기관, 부의사관.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교정서장, 소장님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교정청장, 교정본부장. 자,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이제 교도관들이 이제 속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결국 교정이라는 것은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용 과정이 있는데, 교정시설이 방금 미결수가 들어가는 게 구치소입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들어오게 돼요. 이걸 우리는 입소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교도소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보통 수형자라고 하게 되고요. 구치소를 미결 수용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 둘을 합해서 수용자라고 그래요. 수용자, 광의로 보면 이 수용자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하죠. 수용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질서도 보호해야 되죠. 형이 확정되어 이제 수형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설에 처우를 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하죠. 자, 그러면 이 분류 심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 신입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기 재심사,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부정기 재심사를 거쳐서 처우가 달라져요. 그리고 개별 특성에 맞는 이러한 처우들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 내에서 처우도 받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행해지죠. 수용 생활을 통해서 결국 사회 복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가석방이라는 것이 되게 되면 보호관찰을 받게 되니까 이제 가석방까지도 이 교정학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형의 종료로 이제 출소하게 되기까지가 바로 이제 이 교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의 주체는 방금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 조직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교정의 대상은 이렇게 미결수와 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정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입소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미결수가 들어온다 또는 이제 형이 확정돼서 들어오게 되면 신분 확인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건강진단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물품을 지급합니다.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 옷도 필요하고 치약 칫솔도 필요하고 세면도구도 필요하고 다양한 물품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시설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교정시설 안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정 거실에 이제 입실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지켜야 될 또 준수사항이 있고, 더불어 인권 침해되지 않도록 또 보호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형집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입소 절차 안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결수 있잖아요. 여기 형이 확정되지 않는, 여기는 아직 무죄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면 수용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미결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접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변호인과의 접견이에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은 뭐 하루에 한 번에 안 들어가죠. 횟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운동들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편지 수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또 증거인멸 우려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 조사로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 받으러 가기도 하죠. 그리고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이송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는 거를 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이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제 개호를 잘 해야 되겠죠. 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교정 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서류 처리, 그리고 이제 수용생활 상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정 상담이 아니라 여기에 미결수를 할지라도 뭐 우울증이 있다 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법률 구조 공단이랄지 이런 게 연계도 되고, 그리고 거기 하는데 기본적인 상담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소송 진행 과정이에요. 소송 진행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교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류 심사를 하게 돼요. 신입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처우들이 이제 정해지고요. 그리고 분류 수용들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점수로 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분류 심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송이 되어 오거나 그러면 교도소로 들어오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경비 처우급들이 있어요. 여기 경비 처우급은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개방 처우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방 처우급의 경우 개방 시설에 수용돼서 수용자 자치도 허용이 되고 가장 처우가 완화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도 또 조금 이제 완화된 게 완화 경비 처우급이 있습니다. 경비 처우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경비 처우급, 그리고 준 경비 처우급,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처우급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져요. 요게 뭐 외부 통근이랄지, 외부 통근에 예를 들면 교도소 밖에서 밖으로 통근을 하려면 개방하고 완화만 돼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개방시설에서 외부 업체에 취업을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까지 돼요. 중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경비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 여기에 대한 또 제한이 나눠지고요.
더불어 접견도요. 이 중경비처우급은 한 달에 4번, 일반 경비는 한 달에 5번, 완화 경비는 한 달에 6번, 그리고 개방경비처우급, 개방처우급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처우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우급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서 남자와 여자는 어때야 됐어요? 이게 분리히 시켜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자 교도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교도소에서 분리된 곳에서 이루어지죠. 소년과 성인도 역시 이제 분리시켜야 되고 외국인과 내국인도 분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처우급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환자와 장애인 그리고 또 치료 감호랄지 최근에는 이제 물론 사라졌지만 보호 감호라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선고가 되었던 보호 감호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재변 우려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 감호소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 교도소에 있다가도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감호 시설로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이제 하고 있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수용 생활에 다양한 생활을 해요. 그 외에도 보면은 뭐 편지를 수수하거나 또는 접견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위생과 의료와 관련해서 감염병의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랄지 또는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 할지 이랬을 때는 여기 진정실이라고 하는 시설을 두고 있어요. 또 자살 우려가 있을 땐 보호시설이라는 곳에 둘 수도 있고 또한 금지 물품을 들여온다 할지 이제 이렇게 수용 질서를 중하게 위반하게 되면 이게 징벌 사유라고 그래서 징벌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용 생활 시설 내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담당하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또 처우 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외부 통근이나 외부 통학이나 이런 것도 좀 외부 종교 행사랄지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일정한 경우는 작업 보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시설 내에서 어떻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이랄지 그 외에 어떤 시설 내 처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정학 파트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용 생활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분류 처우 서로 나눠서 하고 그 외에도 특기 활동도 가능하고 이 교도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제 교도 작업의 종류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하는가? 보통 징역형의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만 그 외에 금고형이랄지 구령이랄지 뭐 사형 확정자랄지 미결수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서 작업이 돼요. 이제 그럴 때 작업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 작업 점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용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휴라는 것은 휴가를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 이제 할 때 또는 본인이 뭐 결혼할 때나 또는 자기 자녀가 결혼한다 할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히 자녀가 결혼할 때는요 특별 교휴라고 그래서 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거는 연중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뭐 결혼을 하거나 또는 가족 중에 위독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일반 교휴라고 그래서 1년 중 20일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학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화 활동이라고 그래서 어떤 인성이랄지 이런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교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상담이랄지 또는 심리치료랄지 이런 부분들 또는 역할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화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회 견학 활동이나 그다음에 학과 교육,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육이 필요하겠죠. 뭐 독학 교육이랄지 뭐 대학 과정이랄지 뭐 외국어 전문 교육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루어지고요. 더불어서 이게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를 할지라도 인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제 절차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청원 절차랄지 그 외에도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뭐 제소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 외에도 소송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장치도 우리는 형집법에서 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 가정 만남은 집이나 가정 만남은 날이 있는데요. 가정 만남은 날은 다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교정시설 내에서. 가정 만남은 집은 1박 2일로 시설을 위해서 배우자와 만나서 1박 2일 동안 가족 동안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가족이 없는 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매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때 또 보충을 하는 이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정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조그만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이 교도소는 두 가지겠죠. 이 교도소의 질서 유지라는 시설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겠고 또한 더불어서 교정 교화를 해야 한다는 이런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가야 돼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형집행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 그럼 출소를 하게 되는데 형기가 종료하게 되면은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가석방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로 이렇게 나가는데 완전히 이제 형기 종료하면 끝나겠지만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면은 보호 관찰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교도관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보호 관찰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형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방법이 시설에서 사회로 이제 바뀐 거다 보니까 결국 교정학 파트에서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더불어서 가석방이 됐거나 또 형기 종료 경우에도 다시 범죄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선고 등을 의해 가지고 전자 발찌를 채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감시 제도라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 교정학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여기엔 안 나왔던 부분 중에 뭐냐면 소년보호라고 그래서요. 별도로 어떤 소년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보호 절차는 별도로 규율이 돼서 요게 행정법과 별도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학습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몸이 아팠을 때 이제 밖에 나가 수술을 한다 할지 이럴 때 형 집행 정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정학 파트에서는 이렇게 범죄 원인도 봐야 되겠는데 이게 범죄 원인은 보통 이제 개인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거냐 본인이 선택한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사정책학이라는 파트 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형사정책학이라고 여기에 봐서 결국 범죄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개인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원인이 나오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정 파트는 방금 봤던 교도소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검토를 이제 해가는 것이 교정학 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교정과 관련된 교정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봐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이 교정학이 다루는 파트가 뭔가라는 걸 잊지 않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될 때는 잘 반복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반복의 반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나는 나 아니면 누가 합격하리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면서 이렇게 모두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